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7일 밤 10시입니다. 오늘 단연 화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중립성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잘 보장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발언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를 오래 하셨는데 검찰에 대한 중립성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인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은 당황한 듯이 급하게 말을 끊으면서 자, 총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렇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참 흥미롭네요. 아마 질문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가장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라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된 정치적 수사가, 특수수사가 이른바 적폐 사건 수사였고 이것을 지휘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가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많은데 대충 보면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의 고위직 그리고 특히 이 국가안보기관에 근무했던 고위직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 무리한 법리를 씌워서 형량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인민재판이다 하는 비판이 일었고 특히 전 대법원장 양승태 씨를 구속 수사했다, 구속 재판했다 하는 것은 한국 사법사에서 별로 아름답게 기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심에 윤석열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그래도 양식이 있는 분으로 보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쿨했습니다. 가장 중립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이분이 정치인이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명박 때 가장 권력의 개입이 없었다. 형을 구속하는데도, 측근을 구속하는데도 청와대로부터 어떤 관여가 없었다는 취지입니까? 이명박 시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윤석열 총장은 그 경력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윤 총장은 1999년에는 당시 경찰 실세인 박모 정보국장을 술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부산지검으로 발령난 직후에 검사 옷을 벗고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겨서 근무를 하다가 이 법인에 있던 이명재 변호사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다시 검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소속은 광주지검이었지만은 곧바로 대검 중수부로 파견된 윤석열 검사는 당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대선자금 수사팀의 일원으로 일했습니다.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발령났지만 현대차 비자금 조성 첩보를 들고 2006년 다시 중수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특수부 시절인데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2009년 1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 2담당관, 대검 중수 2과장, 대검 중수 1과장 등 검찰 요직을 순탄하게 거친 기간인데 이때 2012년 6월 대검 중수부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덕 전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만약 요 사이 같으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비호하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형이 구속되지 않도록 애를 썼으면 아마 수사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압력이 청와대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에는 유명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여러 가지 갈등을 빚은 적도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검사된 이후 지금까지 특히 201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이 변한 게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장관 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원칙대로 할지 정치적 판단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광덕 의원이 정부 감각 없이 검사로서 항상 동일한 원칙,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정말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수사했다고 자부하느냐고 묻자 윤석열 총장은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명박 시절 이야기가 다시 나왔는데 오늘 오전 신문을 펼쳐보니까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한 일 하나만 알려주세요라는 한 시민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이 이명박 박근혜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다 하는 논설을 썼는데 거기 이명박 대통령 시절을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경제 위기가 2008년에 왔지만 이것을 신속하게 수습을 했다. 가장 잘 수습한 나라가 되었다는 등 그걸 읽어보면서 잠시 이명박 시대를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윤석열 총장이 검찰권 행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공정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명박 시대를 재조명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대한민국의 국제 랭킹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 뒤로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있어서 이명박 시대가 피크였을지 모릅니다. 이게 좀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피크였을지 모릅니다. 그 뒤부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들어서는 국제 랭킹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자매지 EIU라는 회사가 매기는 민주주의 지표 랭킹이 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은 167개국 중 31등이었습니다. 일본은 20등이고요. 그래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랭킹이 쑥 올라가 가지고 2010년부터 한국은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 조사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로 20등으로 꼽혀가지고 일본 22등, 일본을 앞섰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꼽혔습니다. 이것과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정언이 딱 맞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되려면은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돼야 됩니다. 2011년 조사에서는 한국이 일본 바로 다음인 22등으로 좀 비슷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UNDP, 유엔개발기구가 항상 발표하는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 랭킹에서도 한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크게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에는 180여 개국 중 26등이었는데 2008년에는 25등으로 올랐다가 2010년에는 12위였습니다. 12등. 살기 좋은 나라 12등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11년엔 15등. 지금은 다시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명박 정부 시절이 어떻게 보면은 호시절이었다. 좋은 시절이었다. 요사이처럼 정권이 앞장서서 선동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게 없었던 좀 편한 시절이 아니었느냐. 너무 약했다. 촛불 시위에 기가 눌렸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했다 하는 것도 사실이고 말년에 2012년에 말년에
한일 관계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떠났다. 이런 약점도 물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외환 보유고 1등 나라는 중국이었고 당시 3조 5,490억 달러, 2등은 일본으로 1조 3,510억 달러, 한국은 8등으로서 3,192억 달러였습니다. 소득 평등도 랭킹에서도 한국은 136개국 중 28등이었습니다.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이죠. 예산 흑자 랭킹에서도 한국은 213개 나라 중 21등이었습니다. 예산을 아주 알뜰하게 관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력 생산량이 세계 10위가 되었습니다. 중국 1등,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캐나다, 독일, 프랑스, 브라질, 한국, 영국, 이탈리아. 어쨌든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때 한국을 가장 잘 관리를 해가지고 금방 그 어려움을 딛고 회복을 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가 헤매고 있을 때 앞으로 선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던 이명박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또 이 적폐수사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과거 사건을 다시 뒤져가지고 지금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가 그나마 신병 치료차 보석이 되어서 집에서 완전히 연금 상태에 있고 외부와 접촉이 불가능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대우하는 게 옳은 일이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이른바 적폐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현재 총장,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명박 때 그나마 수사 분위기가 공정했다고 실토하는 것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가 지휘했던 문재인의 이른바 적폐수사의 공정성은 나중에 어떻게 평가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부분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게 궁금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 수사를 용감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하면은 과거의 과오도 상당히 좀 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